예, 안녕하세요. 송도 트레이더입니다. 오늘은 크립토 시장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존재죠. 이 NFT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어, 저는 좀 자신 있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번 영상에서 다음 시장에 버블이 올 때, 저는 무조건 NFT 시장이 버블이 온다. NFT를 선두로 해서 이더리움 가격까지 끌어올릴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근거들이나 지금 NFT 시장이 어떤 것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되어야지 NFT 붐이 올지에 대해서 좀 이제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는 지금 이제 디파이 프로젝트들의 붕괴를 보고 있습니다. 어, 이 디파이 라마라는 사이트는 디파이들의 뭐 여러 가지 수치나 데이터들을 표시해주는 이제 플랫폼인데, 이 차트들을 보시면 2020년에는 굉장히 좀 조용했던 이 TVL이 뭐냐고 하면 어, 좀 총 락업된 스테이킹 보상을 위해 락업된 총량을 TVL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스테이킹을 받기 위해서 토큰들을 디파이 플랫폼에 어, 예치된 이 잠금된 량들이 엄청났습니다. 작년에 엄청났죠. 근데 지금은 올해는 또 하락장을 맞이해가지고 많이들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이 늘어날 수 있었던 게 무한정 담보대출이 있습니다. 무한정 담보대출과 토큰 가격 상승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토큰이 있으면 A 토큰을 락업합니다. 그리고 어, 스테이킹 담보 대출, 그리고 담보 대출을 받습니다. 스테이킹으로 바꾸겠습니다. 스테이킹 합니다. 담보 대출을 받죠. 그리고 담보 대출을 받은 걸로 또 스테이킹을 하거나 담보 대출을 받습니다. 이걸 무한 반복합니다. 그러면 어, 락업된 토큰 양은 많아져서 강제로 시장의 수요가 적어지죠. 그래서 토큰 가격은 상승합니다. 그리고 막대한 디파이 스테이킹 보상을 받습니다. 이게 몇 달간 반복됩니다. 이랬던 시장이 작년 2021년 이 디파이 시장이었습니다. 이렇게 진짜 무한정 상승한데 가장 큰 뒷받침을 해준 게 또 이제 우연히도 양적 완화라는 정책이 있었죠. 이 양적 완화 덕분에 무한정 달러를 풀어댑니다. 그래서 지금 디파이 시장이 작년에 그 컴파운드나 뭐 아베, 뭐 커브 파이낸스 같은 디파이 플랫폼에 토큰을 예치를 하고 담보대출을 받아서 예치를 하거나 뭐 다시 뭐 재투자를 하는 방식으로 진짜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습니다. 다들 진짜 이때는 돈을 잃을 수가 없어요. 이때 그냥 토큰 가격도 올라가고 스테이킹 보상량도 엄청 나오고, 그냥 담보대출하면 그냥 돈을 그냥 돈복사처럼 찍어냈습니다. 다만 뭐 디파이 시장 자체를 뒤늦게 들어오신 분들은 좀 안타깝게도 뒤늦게 그 물량들 다 받아내고 어쩔 수 없이 이 고점에 2021년 이 고점에 뒤늦게 스테이킹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홀드를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이건 뭐 근데 순환 사이클이라 또 누군가가 손해를 봐야지 누군가는 또 이득을 보는 이 피라미드 구조라고 해야 될까요? 어쩔 수가 없죠. 이 버블이 생긴다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디파이 시장이 어느 정도 죽고 이제 미국 쪽에서 이제 규제를 할 겁니다. 최근 FTX 파산으로 FTT가 똑같은 방식이었죠. FTT가 담보대출을 받아서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솔라나 세럼 등 여러 VC 역할로 투자를 해서 펌핑, 덤핑,
공매도 이런 방식을 했던 게 들켜가지고 이걸 명분으로 막대한 양의 이 어, 담보대출 레버리지를 받았던 FTX를 기반으로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이 규제 선상에 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입법화되고 이렇게 시행되는 것까지 몇 개월 정도 최소한 1년 정도로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잘하면 이 1년 사이에 이 빠른 시장에서 NFT가 이 기회를 맞이할 수도 있다. 붐을 맞이할 수도 있다. 일단 NFT는 조건적으로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새로운 투자 상품이다 보니 규제도 없고 세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NFT로 차익을 얻어도 세금 낼 필요도 없고요. 규제 같은 것들도 아직까지 하나도 없습니다. 뭐 품앗이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NFT로 품앗이를 해서 이렇게 뭐 아니면 뭐 세금 같은 것들을 뭐 탈세를 한다고 해도 어떠한 규제가 없습니다. 물론 제가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예. 근데 여기서 또 조건들이 있습니다. 지금 디파이와 같은 이 디파이 시장이 버블이 왔던 것과 똑같은 메커니즘으로 NFT가 앞으로 어떻게 버블이 올지에 대해서 좀 이제 어, 5가지 좀 타이틀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어, 일단 좀 미리 써놨습니다. 미리 써놨는데 NFT 불장의 조건은 일단 바이낸스에 NFT 인덱스 선물 페어가 상장을 하는 겁니다. 이 인덱스 선물 페어가 뭐냐면 간단한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최근에 또 이제 블루보드 USDT 이 인덱스 선물 페어가 상장이 됐는데 이 블루보드 USDT는 뭐냐면 그 파란새죠. 트위터를 좀 일컫는 말인데 도지코인과 마스크 코인에 대한 가격을 추종을 하는 인덱스 선물 페어 상품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디파이에 대한 집합체들이죠. 디파이 관련된 토큰들의 7, 8개를 좀 이제 모아가지고 추종을 하는 상품이고 풋볼 이 USDT는 풋볼 USDT는 이 팬 토큰들 이 가격들을 추종을 하는 상품이고 비트코인 다 도미넌스 이건 또 비트코인 뭐 도미넌스에 대한 이 인덱스 상품이죠. 추종 이런 식으로 이제 바이낸스에서 마음만 먹으면 NFT 인덱스 선물 페어를 상장시킬 수가 있습니다. 단 준비 과정이 끝나면 말이죠. 예를 들어서 이 지금 코인마켓캡을 가보면 시가총액이 코인마켓캡 NFT 시가총액이 표시된 게 가장 높은 게 크립토 펑크일 거예요. 70만 이더리움이면 얼마지? 70만이면 거의 한 1조 되나? 1만 개가 100억, 1000억 거의 한 1조 가량이 되네요. 1조 가량이 되는데 이 크립토 펑크의 이 전체적인 이 가격에 대한 선물 추종 상품을 바이낸스에서 이제 상장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크립토 펑크 점 이렇게 인덱스 페어 이 이름은 바이낸스에서 정하는 거라서 크립토 펑크 점 USDT 뭐 아니면 BAYC 점 USDT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래서 이 선물 페어를 상장을 하게 되면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이 바이낸스가 여기에 그 선물 페어를 상장을 시킨다는 건 연동을 시킵니다. 가격을 연동을 시킵니다. 그래서 가격을 연동시키는 이 과정이 다 끝나는 전제가 뭐냐면 바이낸스 측에서도 이런 NFT에 대한 수요나 뭐 이 마켓플레이스 이 NFT 마켓을 더욱 성장시켜야겠죠. 연동도 해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준비하고 있는 게 바이낸스가 뭐냐면 오늘자 관련 뉴스입니다. 오늘자 관련 뉴스 코인데스크에서 퍼왔는데 바이낸스가 지금 NFT 시장까지 독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이냐면 NFT에서 관련된 모든 것들을 볼 수 있는 홀인원 플랫폼을 구축을 할 거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이낸스 NFT 마켓플레이스에서
지금 NFT 마켓플레이스라고 하면은 대표적인 게 뭐 라리블이나 오픈시나 뭐 여러 가지 한국에서도 뭐 업비트 뭐 마켓플레이스 막 이런 것처럼 라인 같은 경우 뭐 도시 같은 것도 있고요. 지금 NFT 마켓플레이스 만드는 플랫폼 그 대기업들이 많은데 이것들을 다 이제 통합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픈시가 가장 대표적이니까 오픈시의 상위 200개 컬렉션 대부분이 바이낸스 NFT에 리스팅 상장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게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 어, 바이낸스가 모든 NFT 마켓플레이스를 연동시킨다는 거예요. 이걸 거절할 NFT 마켓플레이스도 없을 것입니다. 바이낸스의 이 연동 제한을 거절할 NFT도 없을 거예요. 마켓플레이스도. 그래서 이렇게 하면 어떤 게 되냐면 이 바이낸스 NFT 인덱스 선물 페어 상장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진짜 바이낸스가 만약에 무리를 한다면 200개의 페어 상품 중에서 한 3, 40개 또 따로 페어 상장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NFT 그 선물 거래를 할 수 있는 이 분류를 또 따로 만들어 놓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 NFT 그러면 인덱스 페어가 상장이 돼서 거래가 된다면 이 가격이 올라가고 떨어짐에 따라서 전체적인 이 크립토 펑크와 BAYC의 가격 전체적인 시가총액이 자연스럽게 늘어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준비를 해야 될 게 그러면 그 NFT를 개개인 창펑자우가 다 소유를 하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게 되냐 이런 건데 뭐 그 인덱스 상품이라고 해서 그 블루버드도 뭐 마스크나 그 도지코인 같은 것도 뭐 창펑자우가 다 소유를 하는 건 아닐 텐데 최대한의 점유율을 많이 가져올 겁니다. 가져오고 이거를 또 이제 독점적으로 소유권을 좀 토큰화 해가지고 분할하는 과정까지도 이제 플랫폼들이 좀 이제 성장을 많이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선물 페어 상장으로 이 전체적인 이 크립토펑크와 BAYC의 시가총액이 늘어날 수도 있다. 이런 거고 두 번째는 그리고 더 덧붙여질 게 이 선물 거래를 할 때 레버리지까지 추가가 됩니다. 이 레버리지를 추가가 돼서 어, 버블의 준비 그 장치가 준비 장치가 된다. 이겁니다. 레버리지를 사용함으로써 어떠한 상품이든 이 버블이 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바이낸스와는 별개로 두 번째가 레버리지 상품이 이제 커지는 겁니다. 이쪽 시장의 파이가 커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NFT 담보 대출이 있는데 최근에 셀시우스가 파산까지 일어났던 게 비슷한 구조입니다. 음, 이더리움을 스테이킹하면 ST ETH를 담보로 줍니다. 이걸 또 담보 대출을 받아서 무한정 대출을 받습니다. 그리고 재투자든 뭐든 합니다. 이거와 마찬가지입니다. NFT를 담보물로 이렇게 담보 대출을 받아서 이 담보물로 제공될 게 지금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는데 가장 유력한 게 WETH와 다이입니다. 아직까지는 다이가 아직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이가 죽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일단 그 디파이 플랫폼에서 가장 많이 취급을 해주는 게 다이라서 NFT 불장이 갈 때까지는 어느 정도 좀 이제 시장에 또 이제 쓰이는 곳들이 많아가지고 아직까지는 좀 안전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WETH죠. 그 WETH는 좀 랩핑된 ETH라고 보면 되는데 이 부분을 또 이제 굉장히 좀 문제가 많을 수도 있는데 이 버블이 오기 전까지 이 WETH를 통해서 NFT를 담보로 WETH를 받고 WETH로 또 담보 대출을 받고 무한정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건 또 랩핑된 ETH를 또 따로 포크를 해가지고 만든 건데 NFT 자체적으로 독점적인 이 모든 마켓플레이스에서 독점으로 이 사용될
이 이더리움이든 뭐든 페어 코인들을 새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아니면 기존에 있던 이 다이와 WETH를 통해서, 스테이블 코인이죠 다이는, 이걸 통해서 무한정 이 담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풀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NFT 소유권 담보 대출인데, 이것 또한 재밌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의 또 이제 주식처럼, 주식 시장처럼 저희가 호가창 거래를 하는 것처럼 소유권을 좀 이제 분할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111번째 BAYC의 소유권 역할을, 소유권 BAYC를 소유하는 소유권을 분할을 해서 토큰으로 배분을 하는 겁니다. 지금 오픈시를 들어가 보시면 예를 들어서 이 번호가 써져 있는 것들이 이 9999개 중에서 5218번째의 토큰을 말합니다. 이게 5218번째로 좋고 뭐 이런 게 아니고 진짜 랜덤에서 배분화된 이 토큰, 그 랜덤 방식으로 배분화된 건데 그냥 순서만 이럴 뿐이지, 어찌됐든 그럼 만약에 5218개 18번째 64.5 이더리움인데 현재 한 1억 정도 합니다. 1억 정도 하는데 이거를 5218번째 BAYC를 이 배분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5218번째 이름은 뭐 소유권을 가진 원 주인이 직접 지을 수가 있겠죠. 5218 그 갓 BAYC 토큰을 100만 개로 분할을 합니다. 이 토큰은 1토큰은 528 갓 BAYC NFT의 100만 개 중에 하나의 소유권. 이 정도의 지분, 100만 분의 1의 지분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이 토큰으로 이제 소유권을 배분을 했으니까 5218번째 BAYC를 콜드월렛에 보관을 합니다. 콜드월렛은 그냥 어찌 보면 그냥 잠금을 하는 그냥 월렛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콜드월렛은요. 그리고 소유권을 가진 토큰을 가진 홀더는 홀드한 BAYC의 이 2차적인 창작 수익이나 이런 것들을 배분을 받고 배당을 받을 수가 있고, 이 2차적으로 거래소에 상장시켜서 그 선물 페어와는 별개로 급등락이 될 수 있다. 이건 마치 그냥 신규 알트코인인데 시가총액이 5218번째면 1억짜리인 거예요. 시가총액 1억짜리 코인을 상장시켜서 급등락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분할화된 소유권이죠. 이 5218번째 BAYC의 분할화된 그 토큰 소유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플랫폼까지 생깁니다. 지금도 물론 있어요. 아직 규모가 적긴 한데 대출을 받고 이 토큰을 기반으로 또 이 플랫폼에서 대출을 또 실행을 해줍니다. 받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 1만 개 토큰을 가져오면 뭐 1000 US 1000 다이든 아니면 뭐 1 이게 1W 랩핑된 이더리움이든 취급을 해준다. 분명히 취급을 당연히 해줄 겁니다. 마치 그 최근에 파산 신청까지 가게 된 셀시우스가 ST ETH를 취급해주는 플랫폼이 떡하니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앞으로 다가올 수많은 달러를 잠식시킬 새로운 자산군이 NFT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가올 이제 짧게 좀 경험을 했었죠. NFT 불장은 사실 모든 자산 시장이 불장이 왔었기 때문에 그냥 거쳐가는, 그 이더리움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에 이더리움이나 뭐 매틱 같은 뭐 아니면 최근에 하락을 많이 했던 클레이튼 같은 것도 있는데 독보적으로 이더리움 가격들이 많이 상승을 하고 이 하나의 좀 거쳐가는 과정에서 NFT도 많이 건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물량을 잠식시키면서 가격까지 덩달아서 올릴 만한 이미 전체적인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 올라왔는데 크립토 시장에 비하면 아주 적습니다. 전체적인 시장이 해봐야지 뭐 10조 한 50조도 안 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시가총액을 올리면서 많은 또 달러를 잠식시키며 가격까지 상승을 시키는 이럴 상품이
거의 NFT가 유일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기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어, 기존에 이미 뭐 금이나 이런 것들 포트폴리오에 있겠지만 이미 시가총액이 이게 거의 경단위가 넘죠. 경단위 맞나요? 조단위 다음이 경이죠. 경단위가 넘는데 이런 것들은 뭐 안전하게 잠식을 시킬 정도의 시가총액이지, 수단이지. 이걸 가격을 올려가지고 같이 잠식을 시키면서 본인들의 가치를 끌어올릴 만한 상품은 되지 않습니다. 이미 역사가 굉장히 오래 길고 하기 때문에. 근데 이 NFT는 많은 돈을 잠식을 시키면서 본인들의 그 수조원의 돈을 이 잠식을 시키면서 가격까지 끌어올려서 또 이제 이 가격들을 굉장히 또 차이까지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수단이 이제 NFT가 된다는 거죠. 이거는 따로 얘기를 안 드렸는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사토시 나가모토죠. 나가모토 익명 개발자를 내세워서 비트 어, 많은 돈을 잠식시키는 중국 쪽 아니면 월가, 정확히 누군지는 저희는 알 수는 없겠죠. 이거와 비슷한 패턴이라고 보시면, 비슷한 메커니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불장이 올 때 기존의 기축 화폐로 거래가 된 이더리움의 가격도 상승을 하고 이 NFT 가격이 급등하면서 레버리지와 제2의 버블을 맞이할 때 엄청난 가격 상승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더리움이 지금 1000달러 부근에서 박스권으로 맴돌고 있는데, 이더리움 변동이 없을 때 이더리움이 변동이 좀 적을 때 NFT를 거래하는데 거의 95%는 이더리움을 쓰니 이럴 때 NFT 매집과 NFT 버블을 준비하기 좋다. 최근에는 솔라나가 거의 가격이 붕괴되고 생태계가 위협받고 있어서 거의가 독점적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런 상황들이 만들어질 때 저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냐면, 일단 전체적으로 지금 바이낸스가 NFT 마켓을 좀 이제 본인들도 만들긴 했어요. 만들었는데 오픈시만한 정도의 영향력을 가질 정도로, 그리고 UI도 깔끔하게 만들지 않았는데 아마 이제 거래소 측에서 자체적으로 바이럴을 할 것입니다. 지금 시장에 NFT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지만 이건 간단한 문제입니다. 돈이 되고 수익이 나는 게 커뮤니티나 SNS에 퍼지게 된다면 다시 유입이 돼서 거래를 하는 건 시간 문제다. 다만 당장은 아닐 수 있다. 이게 시기가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모든 레버리지를 위해서 이 NFT 불장이 오는 과정까지 준비 과정이 다 끝난 뒤에 이 바이럴도 자연스럽게 될 거고, 이쪽 시장에 대한 이제 제2의 버블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여기서 그러면 지금 NFT를 사야 되나요? 라는 질문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NFT를 사야 되나요? 사실 NFT 가격을 보면 지금 굉장히 많이 떨어지긴 합니다. 다만 지금 이게 이 다음 버블이 언제 올지는 정확히는 모르지만 저는 그래도 내년까지로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NFT가 가장 강점인 게, NFT는 세금이 없기 때문에 물론 선물 페어나 이런 것들이 차익으로 거래 수익 시 차익으로 남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NFT 자체에 세금이 없기 때문에 빠르면은 내년 중에도 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빠르게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뭐 다음이나 네이버도 NFT 거래소를 만들고 있고 현대에서도 만들고 있고
사실 지금 대기업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체적인 토큰들도 뭐 게임사들은 당연히 만들어서 이제 지금 컴투스나 뭐 이런 곳들은 이미 진작에 만들어서 배분을 하고 있고 생태계가 돌아가고 있는데 이제 이 NFT 쪽의 움직임이 이제 지금 남들이 원래 투자란 남들이 외면하고 관심이 적을 때 어, 그때 한 번 더 찌려보는 게 맞다. 다만 지금 당장이 투자의 적기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미 가격들이 이렇게 올라 있는 BAYC 같은 작품들을 하나에 1억씩 하니까 투자하기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다만 다음 이 정도가 올 거라는 거,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를 알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다음 장이 왔을 때 좀 더 눈치 빠르게 진입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저는 무조건 온다고 봅니다. 무조건 오고 디파이 시장이 버블이 왔다면 다음 시장은 어, NF, NFT와 파이낸스가 결합으로 레버리지와 NFT 레버리지를 활용한 버블이 온다. 이건 바이낸스 거래소에서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번외로 얘기를 해드리자면 바이낸스는 2022년 3월, 6월 이후 대우상향하면서 대상승장이 왔죠. 간단하게 차트를 보여드리면 이번에는 이더리움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원래 비트코인으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2020년 3월에 코로나 빔으로 롱 포지션들이 대거 청산이 되고 이제 이더리움과 비트코인 그리고 모든 알트 시장들이 우상향을 하면서 올랐습니다. 이렇게 쭉 올랐는데 이 기간 전에 바이낸스는 어떤 준비를 했냐면 어 바이낸스는 2021년 대상승장 전에 2019년 말부터 BTC, USDT 등 담보대출 기능을 만들어서 출시했다. 그리고 선물 거래 상품도 만들어서 하나씩 상장시켰다. BTC, 뭐 이더리움, 뭐 BCH 막 이런 순서로. 그러니까 바이낸스는 2022년 이후 비트코인 불장이 올 걸 이미 알고 있었다. 왜냐하면 그들이 세력이기도 하면서 레버리지를 극대화시킬 준비 과정, 준비 장치들을 만들어 놨다. 만들어 놓았다. 그러니까 이 비트코인과 USDT는 담보대출 기능을 만들어서 출시를 해서 사실 담보대출을 받아가지고 이런 이점이 있습니다. 코인 담보대출 받아서 선물 롱 포지션으로 놓으면 담보된 코인 가격도 오르고 선물 롱 포지션으로 가격도 오르고 레버리지로 극대화됩니다. 그리고 선물 거래도 만들어 가지고 이 선물 거래를 또 만들어서 최대 125배까지 레버리지를 키웁니다. 이렇게 큰 거래소들, 큰 세력들이죠. 저는 바이낸스도 큰 세력이라고 보는데 엄청나게 큰 세력이죠. 이들은 이 불장이 오기 전에 미리 준비를 합니다. 미리 준비를 하고 이 준비 장치가 만들어지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어김없이 그냥 브레이크 없이 펌핑을 버블장을 만듭니다. 지금 그래서 바이낸스는 다음 버블장으로 기존에 해먹었던 디파이장이나 이런 것들이 아닌 NFT 장을 만들 것이다. 그러니까 NFT 장으로 해먹었던 건 대표적으로 뭐 오픈시나 이런 거래소가 있는데 여기 바이낸스는 그냥 어떠한 뭐 동조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뭐 그때 뭐 바이낸스도 할 것도 많고 다른 뭐 여러 가지 기능들도 많았고 아마 카드를 아껴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NFT 불장이 다가올 것을 어느 정도 눈여겨봐야 될 거라고 저는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같이 이렇게 불장이 오는 조건에는 어, 이더리움 가격이 NFT는 대다수가 이더리움으로 거래를 합니다. NFT를 거래를 할 때 이더리움도 있고 그 여러 가지 코인들이 있는데 뭐 클레이튼도 있죠. 클레이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페어 코인들이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리면 오픈시를 웬만한 분들이 다들 아실 거예요. 이렇게 어 잠시만 이게 클레이튼인가? 예, 이더리움도 있고 뭐 아발란체도 있고 이더리움도 있고 클레이튼도 있고 옵티미즘도 뭐 최근에 추가가 됐네요. 폴리곤도 있고 여러 가지 페어가 있는데 가장 큰 건 일단 이더리움입니다. 이더리움 체인이 가장 크고 거의 뭐 클레이튼이나 이런 것들은 거래가 거의 없습니다. 그냥 거래가 바닥이에요. 19K면 19,000이면 지금 거의 한 190만 원, 200만 원 거의 바닥이죠. 이런 식으로 일단 이더리움 페어가 거래가 주로 많이 될 텐데 근본이죠. 이더리움도 또 종류가 있습니다. 이더리움 뭐 포스 전환 때 이더리움 W와 이더리움 뭐 포스로 포킹된 포크된 이더리움 기존의 이더리움이 있는데 이더리움 W의 체인의 그 NFT들은 거의 외면받을 게 크고 기존의 이더리움이 근본적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더리움이 이렇게 좀 박스권을 유지하면서 계속 바닥을 긴다면 NFT 자체 시장을 매집하기에는 굉장히 좋습니다. 일단 이더리움도 변동성이 크다면 NFT의 그 가격에 대한 변동도 엄청 크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좀 박스권을 유지를 하면서 스테이블 코인들처럼 많아봐야 뭐 5% 내지 뭐 이런 식으로 변동을 유지를 하면서 이 NFT를 좀 이제 잠재적으로 매집을 할 수가 있고 이 매집한 NFT는 아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선물 상장 페어에 상장을 하고 굉장히 많은 이제 버블을 만들기 위해서 레버리지까지 활용을 해가지고 제2의 부장을 만들 수도 있다라는 일단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사실 월가가 하는 이 세력들 큰 세력들을 저는 월가라고 표현을 하는데 어, 새로운 자산 상품을 만들어서 레버리지를 극대화시킨다. 그리고 많은 달러를 잠식시킨다. 그러니까 달러를 뭐 이자만 받고 뭐 가지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뭐 채권이든 뭐 비트코인이든 주식이든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를 분할을 해서 잠식을 시키는데 이 중에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서 이 가격까지 올리면서 잠식을 시키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효율적이죠. 왜냐하면 이들이 어차피 가격을 올렸을 때 이걸 그대로 다 팔지는 않을 거예요. 그 비트코인 뭐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 고래 홀더들이 지금 몇십 조치 가지고 있는 개인 지갑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시장에 있다가 미쳤다고 다 팔지는 않습니다. 그걸 다 팔아가지고 뭐 부귀영화를 누릴 것도 아니고 그냥 계속 들고 가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중간중간에 그 비트코인 그 장들이 왔었습니다. 실제로 2017년 BTC 마켓 장이 왔었는데 비트코인을 처음 거의 90만 원에서 470만 원까지 왔을 때 비트렉스라는 거래소에서 BTC 불장이 왔어요. 그러니까 그 비트코인을 가지고만 있으면 비트코인만 오르면 좀 심심하니까 비트코인 페어 장을 또 이제 거래를 해가지고 어 여러 가지 자말트 코인들을 100배 뭐 그때 당시 기억나는 게 스테라티스 막 이런 것들이 시아 코인 막 이런 것들이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비트코인을 가지고만 있고 상승하는 것도 심심하니까 비트코인 페어장을 또 이제 불장 같은 것들을 많이 만들어서 이렇게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굳이 비트코인을 팔지 않더라도 이렇게 또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활용을 하죠. 그래서 NFT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BAYC가 35만 원에서 출발을 했다고 하는데 여기서 대다수의 개미들이 사가지고 홀드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가치가 제로에서 끌어올리는 건 세력들 마음입니다. 이건 또 어떠한 자산 시장에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가치가 영원인 것도 가치를 끌어올리는 것 돈 많은 사람들이 언제든지 주무를 수가 있죠. 마치 미국이나 뭐 주요 홍콩 같은 주요 중심지에
집값들을 보면 대다수가 그 중국인들이 많이들 껴 있어요. 중국인들이 대거 그 투기족들처럼 그냥 기존에 뭐 2천만 원짜리 땅을 뭐 1억 원, 뭐 5천만 원, 7천만 원 이런 식으로 호가들을 많이 다 대거 매수를 해가지고 가격들을 끌어올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물량들이 많다 보니까 시장에 한 번에 풀지 않아도 그 가격들이 유지를 됩니다. 홀드를 하니까 가격이 유지가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 NFT도 마찬가지고 BAYC를 초기부터 끌어올리고 가격들을 올린 뒤에 이들이 팔지 않으면 됩니다. 그리고 자전거래도 그 중간중간에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건 뭐 저희가 밝힐 수는 없는 거니까 그냥 그런갑다 이 정도까지만 생각을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한국도 마찬가지죠. 한국도 뭐 제주도나 이런 데 땅들이 있는데 호가창을 만약에 돈 많은 사람들이 한 몇천억 가지고 있는 사람이 3천억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제주도 땅 일부를 다 산다고 하면 2천만 2천만 원짜리 호가를 5천만 원에 불러서 다 산다면 이건 5천만 원이 되는 거고 이 5천만 원을 가진 사람이 호가창을 6천만 원, 7천만 원에 올리면 이건 가격이 평균적으로 그래도 6천만 원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다 물량을 팔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요. 사실 크립토 시장이나 자산 시장이나 모든 가격을 조정하는 거 돈 많은 사람들이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영상은 제가 차트를 믿지 않는 이유 차트를 믿, 차트는 한 3% 정도만 참고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다음 영상을 통해서 이어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이제 제 개인적인 뭐 뇌피셜이 들어갔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건 이 크립토 시장에서 지난 역사를 봤을 때 그리고 뭐 예전에 리먼 브라더스 같은 부동산 담보대출 이제 모기지론 이런 것들 이 구조나 메커니즘을 보면 어, 대형 버블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이 경고를 하고 이런 것들 이 위험성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 고위 관계자들이 말이죠. 이미 알고도 방관을 하고 이 버블을 만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버블을 죽이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전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금융시장을 조작질을 하는 거에 대한 영상을 자세히 보시면 이 코인 시장과 이 모든 금융시장의 메커니즘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은 차트를 왜 의존을 하지 않는지, 차트는 왜 허구인지, 허구라기보다는 차트가 왜 언제든지 차트를 믿고 매매를 하다가 무너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영상을 업로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셨으면 네, 감사드립니다. 네, 송도 트레이더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